안녕하십니까? 7월 7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2,142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3,089명, 완치 28,219명으로 집계되어 5%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일은 신규 확진자가 1,624명이 발생하여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날로 기록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동부자바, 자카르타, 남부 술라웨시 순입니다. 특히 동부자바와 같은 경우에는 검사 횟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카르타보다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동부자바는 대규모 사회적 제한을 종료했으며 전문가들이 보다 엄격한 통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지방정부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자바베카 공단 소재 유니레버 공장에서 직원 22명이 코로나에 대량 감염이 확인되어 보건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폐쇄되었고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직원들은 모두 자가 격리되어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아직 최초 확진자와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뻑시에서는 코로나 구호품 4천 박스가 배포되지 못하고 우체국 창고에서 방치되어 있다가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구호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가정을 돕기 위해 쌀, 라면, 계란 등의 식료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중 계란은 유통기간이 지나 폐기 처분되었고 남은 물품들은 재포장되어 배포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우체국은 배송지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반송되어 돌아와 창고에 저장해 두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깔리만탄 발리파판의 한인 확진자 2명은 격리 치료 중이며 안정적인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2명 모두 무증상 감염자라 상태가 양호하다며 현지인과 한국인 직원 모두 추가 감염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8월에 코로나19 백신 2차 임상 실험을 우리나라와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3가지 방법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과는 8월에 2차 임상실험이, 중국업체와는 7월에 3차 임상실험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개발팀 책임자는 올해 말이나 내년 중반에 백신 개발이 완료되길 희망한다라며 백신이 준비되면 전국에 백신 접종을 하는데 1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제약회사 칼베는 우리나라의 제넥신과 함께 백신 개발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해당 백신의 개발이 완료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구가 적은 우리나라가 백신 공동 생산의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주목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개발이 완료되면 각 국가가 자국 내 백신 수요부터 충족시키려 할 것인데 이때 공동 개발국의 인구가 적으면 적을수록 인도네시아에 더 빨리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는 델타바스의 건설 중인 현지 공장 공정률이 22%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목표 설정치보다 훨씬 빠른 것입니다. 현대차 아태 담당 임원은 인도네시아 투자청과 지방정부가 코로나 기간 동안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현재 목표를 초과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공장 건설의 다음 단계는 플랜트 건설을 위해 생산기계를 수입하고 한국의 전문가를 데려와야 하는데 현대차는 비자 발급과 기계를 수입 허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투자청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2021년 말까지 연간 25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본격 생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토요타, 미쓰비시, 혼다 등의 완성차는 아세안으로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의 경우 수입차 시장의 53%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해온 것으로 나와 1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중순 우리나라 국민은행의 부코핀 은행 인수가 공식화가 된 뒤 현지 소셜미디어와 메신저에서 부코핀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며 예금이 묶여 돌려받기 힘들 것 등의 소문이 퍼졌고 이에 고객들이 은행에 몰려들어 예금 인출을 시도하였습니다. 부코핀 은행은 갑작스런 대량 예금 인출을 막기 위해서 하루 현금 인출 인원을 150명으로 제한하였고 인원 제한이 생기자 고객들은 돈을 뽑기 위해 새벽부터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시내 곳곳의 부코핀 은행 현금 인출기도 작동이 아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부코핀 은행은 여러 영업점에서 상황에 따른 인출 제한 조치가 있으며 고객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성명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부코핀 은행 자금 인출을 독려하는 허위 정보들이 퍼지고 있다며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허위 정보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실제 부코핀 은행의 유동성은 금융감독청 자료에 따르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시는 7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12월에 공표한 비닐봉지 사용 금지 규정의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나 발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마트와 쇼핑몰은 규정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에는 서면 경고부터 과태료, 영업정지와 취소까지 다양한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이제부터 업주들은 비닐 대신 종이, 천 등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담아줘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노점들은 당분간 허용하며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계도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해양 오염원 배출국으로 꼽힐 정도로 쓰레기 배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카르타 환경청장은 매립된 쓰레기의 34%가 비닐봉지와 플라스틱이라며 자연분해까지 수백 년이 걸리는 쓰레기 문제는 다음 세대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발리, 보고르, 반자르마신 등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자카르타보다 먼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부 자카르타 경찰서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CCTV를 통해 부도덕한 행위를 한 직원 2명을 체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스타벅스 직원이 사무실 내부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통해 여성 고객의 신체 부위를 훔쳐보고 있었고 2명의 동료 직원은 함께 웃으며 훔쳐보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게재하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용의자 2명은 저항 없이 체포되었으며 현재 나머지 용의자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인도네시아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건을 일으킨 직원들은 해고 조치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일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은 자카르타에서 마약 사범들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1.2톤과 대마초 410kg, 엑스터시 35,000개를 폐기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폐기한 압수품들은 5월부터 이뤄진 마약 소탕 작전을 벌인 결과물이며 압수품의 분량은 700만 명이 사용할 분량입니다. 경찰청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약 100명의 마약 사범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며 빠른 사형 집행으로 마약 유통 사슬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마약 범죄의 엄격한 국가이기 때문에 마약 유소지만으로 최대 20년형을 받을 수 있으며 마약을 유통할 경우에는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이후 4년째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나 작년 10월 취임한 검찰총장이 사형 집행 재개 방침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2018년 48명, 작년 80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대부분이 마약사범이라며 증가 추세를 우려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